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성형요법 9종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마음 공부의 귀결, 그러니까 결론은 공심입니다. 불교정전 4대 강령의 결론을 보면 뭐라 말하면 정각정행을 하고 지음본을 하고 불교 보급, 처음에는 불법 활용을 불교 보급이라 했습니다. 불교 보급을 하는 것은 다 무아봉공을 하기 위함이라고 규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 공부의 목적은 공익심으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익심으로 열배 맺지 못한 마음 공부는 아직 덜 익은 미진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의 마지막이 바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로 끝맺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전 병든 사회와 치료법에서 이 공익심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익심이 없는 영혼이라는 이 대목에서 공익심이 무엇이다라는 부연,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공익심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은 반대하고 악한 사람은 찬성하며 이로운 것은 자신이 가지고 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며 편안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은 이 공익이라고 말할 때, 공익심이라고 말할 때 이 공익심은 지공무사한 일원상 진리를 받들어 발현하는 그러한 공심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익은 지공무사한 이 평등 일원상의 발현으로 보은의 사회적 버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은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밟아야 될 이 포괄적인 인간의 길이라면 이 공익심의 공익은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평등한 길을 밟아가야 될 사회적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본공은 보은이다. 보은의 다른 모습을 또 본공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혼자서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집만 쾌적하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쾌적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 주위가 오염되면 결국 자기 집도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싶지만 사회의 구조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 못한 구조라면 나의 자유와 권리도 침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도 보장되어야 하며 자신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유를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 혼자서 행복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해탈할 수 있다는 사고는 생각이 짧은 독성귀신의 관견, 이 좁은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우리가 다니는 길에 돌뿌리가 이렇게 막 나 있어요. 요즘은 다 아스팔트 다 포장돼서 그런데 옛날에는 돌뿌리, 산에 가면 돌뿌리들 있죠. 지금도 산에 가면 이 돌뿌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걸려 넘어져요.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자신만 돌뿌리를 잘 피해가요. 근데 자기 가족이 거기 넘어져요.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넘어져 다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돌뿌리를 피해가는 기술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든지, 이렇게 피해가면 돼.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돌뿌리를 서로 협력해서요, 캐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돌뿌리 할 점, 이 돌뿌리는 사회적인 부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뿌리를 캐내지 않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을 자신의 부주의로 넘어졌다고 나무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치부한다면 이는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익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바탕과 평등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수행과 적공만에 한정된 마음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혜택은 타인의 피와 땀에 신세지고 있다는 은혜를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각하여 보존하려는 행위가 바로 공익심이요 본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익심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는 공도자를 숭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 공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이게 공도자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사회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대우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인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 즉 공도 헌신자를 부모처럼 모시는 사회를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복지를 잘 가꾸어 놓으면 그 혜택을 자신과 가족이 받을 것이며 만일 사회적 불합리와 불평등을 외면하면 그 피해를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과적으로 세세생생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걸 같이 잘 좋은 사회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인과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봄을 받아와도 그 사회 속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느 세세생생 태어나도 우리는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익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세세생생 공익사회와 인연이 될 것이며 부조리한 사회로 방치하면 그러한 사회의 인연이 계속 그런 사회 속에서 떨어져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심 있는 본공인은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를 자신의 처한 현실로 여기고 그걸 자기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공익사회로, 그래서 이 공익, 서로 잘 살 수 있는 이 공익사회로 갖고 가는 이 일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이걸 자신의 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공인, 즉 공익자는 사회가 좋든 나쁘든 가리지 않고 공익사회로 가꾸는데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회적 부조리를 외면하고 회피하면 타인을 박해하는 사회적 구조에 동조하게 되면 이게 사회적 부조리를 회피하고 외면해요. 또 타인의 박해를 타인이 박해받는 이런 사회적 구조에 그냥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면 결국 사회적 부조리에 공범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회적 부조리를 공익사회로 만들기 위해 연대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두의 행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며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해독을 제거하고 은혜를 입는, 즉 함께 행복한 낙원 인도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익심의 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것이요 공도자 숭배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전 4대 강령의 무아본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려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소태사는 가르침의 강령이요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직 이타적 대승행과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이라는 이 대목의 해석인데요, 이는 개인과 가족을 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과 가족을 위하면서 그 힘으로 일체 중생까지 제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체 중생 안에 개인과 가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타인을 위해서만 헌신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타적 대승행이라고 하니까 자기 삶, 이게 타인을 위해서만 사는 삶으로 이것을 읽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이타적 대승행을 자리이타의 나도 이렇고 상대도 이렇고 하는 이 자리이타의 상위 단계라고
여기기보다는 자리이타의 적극적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타적 대승행은 자리이타를 더 실현해라,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리이타가 이타적 대승행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키워서 자기 가족도 위하고 사회에도 공헌하는 공도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인데요. 그리해서 공익심 없는 자신과 주변 인연들을 공익심 있는 사람들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송도성 수필의 회보 제36호에서 공익심 없는 생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대병, 이게 큰 병이죠. 결국 이게 공익심 없는 병이죠. 이 공익심 없는 병을 고치기로 할진데 무엇보다 동포 상의지도, 서로 의지해서 사는 그러한 도, 이게 자리이타도죠. 이게 동포 상의지도를 가르쳐서 인류 사회에 반드시 보답해야 될 고정적 의무가 있는 것을 알려줄지며 또는 공병될 공이죠. 공을 위하는 것이 능히 그 사를 이루는 것이 된다는 대승적 진리를 가르쳐서 개개인으로 하여금 공익사업에 분발 노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이 일상수행요법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정산종사의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끝으로 정산종사는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옛날 한 선비는 평생 소학만 읽었다 하나니 우리는 평생 일상수행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수행요법은 일상, 우리의 현장에서 마음을 작용하는 성불의 경영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는 성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과거의 표현을 일상수행요법을 잘하자, 이렇게 달리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일상수행요법 9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